유초는 정사 삼국지 본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로 삼보결록주 위략에 그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삼보결록주에 따르면 유초의 아버지는 유은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나이가 어린 장기를 보고는 그가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이에 장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은은 먼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손님을 위한 음식을 차리라고 했고 이에 유은의 아내는 특별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잔치를 준비했는데 장기가 집으로 들어오자 유은의 아내는 이를 비웃으며 분께서는 판단력을 잃으셨습니까? 장덕용은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찌 특별한 손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은은 그대는 의심하지 마시오. 이 아이는 방백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 라고 대답한 뒤 장기와 함께 식사를 하며 패왕의 책략에 대해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게 되었을 무렵 갑자기 유은은 장기에게 자신의 아들인 유초를 부탁했고 장기가 겸손하게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완고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는 할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당시 유은은 나라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던 터라 장기 입장에서는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조조가 관중을 평정하던 시기 옹주 한흥군의 태수 자리가 비게 되자 조조는 장기에게 누구를 태수로 임명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았는데 장기는 유초가 문무의 재능을 겸비했다고 칭찬하며 유초를 추천했고 이로 인해 유초가 한흥 태수에 임명되었으니 장기는 유은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위략에 따르면 유초의 사람됨은 기계가 있고 은혜와 덕으로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형벌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초는 농소태수로 있었는데 태와 영간의 제갈량이 농우지역으로 출병하여 관리와 백성들이 술렁거렸다고 하며 이로 인해 천수태수와 남한태수는 각자 자신의 임지를 버리고 도망갔으나 유초만이 홀로 농소지역을 막아 지키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초는 관리와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 태수들이 은덕이 없어 지금 총나라의 병사들이 이르렀고 여러 군의 관리와 백성들이 이미 호응하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부귀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태수인 나는 국가를 위해 군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므로 반드시 죽어야 의로움이 있다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나의 머리를 취하여 총나라에 가지고 가도록 하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숨보다 자신의 휘하에 있는 관리와 백성들을 생각해 줍니다. 그러자 관리와 백성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사는 것은 마땅히 명부와 함께 할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유초는 관리와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내 목을 베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대들을 위해 계책 하나를 세우겠소. 지금 동쪽에 있는 두 군은 이미 함락되었으니 반드시 장차 도적들이 올 것이므로 다만 함께 굳건히 지켜야 하오. 그리고 만약 국가의 구원이 미친다면 도적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고 이는 한 군을 지킨 의로움을 가지게 된 것이라 사람들 각자가 자기와 영예를 얻을 것이요. 그런데 만약 관의 구원이 미치지 않고 총나라의 공격이 날로 가까이 닥쳐온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곧바로 태수인 나의 목을 취한 뒤 항복을 하여도 아직 늦진 않을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 뒤 유초는 관리와 백성들과 함께 성을 지켰고 유초의 예상대로 총나라 병사들이 몰려와서 공격을 시작하려 하자 유초는 장사 마옹에게 명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진을 치도록 했고 자신은 직접 성 위에 올라 총나라 장수를 타이르며 그대가 능히 농소지역을 끊어 동쪽에서 병사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한 달 안에 농소의 관리와 백성들은 공격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항복할 것이지만 그대가 만약 농소지역을 끊지 못한다면 헛되이 스스로 피폐해질 뿐이요 라고 말한 다음 북을 울리며 마옹에게 공격을 하도록 했기에 총나라 군대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후 10여일이 지나 여러 군대가 농소로 올라왔고 제갈량은 패하여 퇴각했다고 합니다. 남한과 천수에서 제갈량에게 호응한 자들은 모두 파멸되었고 양군의 태수는 각각 중용을 받았으나 유초는 공을 세워 여루에 봉해졌고 유초 휘하에 있던 장사와 연석들도 모두 표순을 하사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인 조예는 유초를 매우 칭찬하며 조서를 내려서 특별히 그를 조정에 초청하였고 궁전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유초의 생김새는 키가 작으나 목소리가 컸다고 하며 그는 관리에 임명된 이래로 조정에서 알련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라는 부름을 받았으나 예법을 알지 못해 허둥지둥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예는 시중에게 명하여 유초를 도와 그를 인도하도록 했기에 시중은 농서태수는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하며 그를 불렀는데 원래라면 유초는 마땅히 예라고 말하며 공손히 대답하는 말을 해야 했으나 그는 예법을 몰랐기에 큰 소리로 승낙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하여 조예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웃었고 그 다음 유초를 위로하고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아련이 끝난 뒤 유초는 직접 표를 올려 수도인 낙양에 머무르며 궁궐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기에 조예는 유초를 궁화도위로 임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유초는 수도에서 놀고 먹을 수 있게 되자 일반적인 관리들처럼 학문을 익히지 않았고 놀러 다니는 것과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 비파, 쟁, 퉁소를 하는 사람을 모아 매번 그들을 인솔해 오고 가며 놀았다 합니다. 그리고 저포와 투어를 하는 곳이 있으면 매우 기뻐하며 직접 참가해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초는 다시 밖으로 나가 옹주 북지군의 태수에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70여 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유초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